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미디어 정책 담당, 시청 담당인데 뭘 하는 거냐면 이제 방송이랑 미디어 정책이라고 하는 되게 재미없는 분야가 있어요. 우리는 소위 말해서 여기는 홍대는 신방과는 없으시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신방과에 보면 그것도 요즘 미디어학과 이런 걸로 많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거의 그래도 TV를 잘 안 보시긴 하겠지만 어쨌든 뭐 드라마를 보시거나 예능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방송을 보신다고 할 수 있는데 많은 규제들이 있고 정책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대응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주 업무를 하고 있고요. 오디언스라고 하는 건 이제 시청자들, 우리 방송을 본 시청자들에 관련된 업무를 지금 제가 하고 있고요. 리뷰는 방송에서 또 재미없는 심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 심의를 지금 제가 시청 담당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홍대 저희 오늘 강의한다고 해서 홈페이지를 보내주셔서 링크를 보내주셔서 봤더니 되게 어렵긴 한데 저 소개 게시판에 써주실 때 제 기억에는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미디어 띄고 정책 띄고 담당자. 네, 그래서 갑자기 제가 담당자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뭐 통신사나 IT 기업에서 담당이라는 직급이 있어요. 네, 담당자가 아니라 담당이라고 하는 직급이 있고요. 근데 사실 저도 JTBC 들어올 때는 몰랐어요. 제가 11년에 개국 준비하면서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 뭐 제가 차장일 때 담당이라고 하는 직급이 있었는데 왜 담당이시지? 나이도 되게 많으시고 그런데 제가 고스란히 지금 그 위치에서 많은 분들한테 제 직급을 설명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요. 어쨌든 뭐 실장 정도 급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원의 거의 마지막 임원 되기 전에 뭐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그 정도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011년까지는 온미디어라고 하는 지금은 이제 CJ ENM으로 다 합쳐졌는데 여기는 대학생이시니까 모르신 분도 있긴 있으시겠네요. 근데 채널 중에 뭐 OCN, 그다음에 온스타일, 뭐 이런 온자 들어가는 그 케이블 채널들은 다 온미디어 거였어요. 온미디어의 온자를 썼었고요. 그렇게 한 10여 년 정도 근무하다가 JTBC를 넘어와서 정책을 쭉 하다가 지금 뭐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신입사원 전형위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또 책 이제 OTT 미디어 관련된 OTT 얘기를 우연치 않게 관심을 갖게 되면서 넥스트 넷플릭스라는 책을 쓰고 그다음에 작년에는 온라인 교육 인터넷 강의를 뭐 찍은 경험이 있고요. 또 최근에는 컨텐츠진흥원이라고 하는 데서 N컨텐츠라는 매거진인데 거기 이제 기획위원으로 지금 있습니다. 어떻게 뭘 하면 뭘 준비하고 어떤 시험 연수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면접을 하면 붙는다는 없어요. 왜냐면 누가 면접을 보고 누가 어떤 시험 문제를 내고 어떤 관점으로 뽑느냐 또는 그 회사가 처한 상황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 위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화면을 보면 제가 이 화면을 보고 이 그림을 보고 사진을 보고 떠오르는 혹시 동사 같은 게 있으세요? 뭐 쉽게 얘기하면 뭐 동사든 형용사든 뭐 아름답다 뭐 이런 식의 떠오르는 게 어떤 게 있으세요? 자유롭게 그냥 말씀해 주셔도 돼요. 당연히 정답은 없으니까요. 지연아?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시는군요. 보통 제가 이럴 때는 뭘 이렇게 달아드리는데. 네, 여기요. 빛이 난다? 빛이 난다. 네. 네. 자유롭게 말씀하세요. 아무거나. 네. 자연하다. 자라난다. 또 청량하다. 청량하다. 예. 딱 보면 되게 청량한 감이 생기잖아요. 또 생기 있다. 생기 있다. 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긍정적인 단어들을 다 말씀해 주시잖아요. 뭐 비슷해요. 제가 보면 되게 빛이 들어오는 찬란한 느낌, 청량한 느낌들이 있고 아름답다는 느낌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숲 전체가 약간 신비스럽다는 느낌이 저는 들었어요. 비슷비슷한
느낌일 거예요. 그런데 또 조금 보면 이 나무 가지와 이 숲이 이루는 게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는 않으세요? 저는 이걸 보면서 되게 어디가 나무, 여기가 나무 뿌리인데 여기가 가지가 어디까지 뻗쳐 있지? 그 다른 나무와의 관계들이 어디까지 되어 있지? 마치 아바타 보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또 이 나무가 지금 전체 다른 나무에 비해서 굉장히 거대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거대하다고 하는 느낌 들었고요. 나무의 모양을 보세요. 일반적인 나무 모양은 아니고요. 굉장히 복잡하다는 기괴한 모양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게 만약에 빛이 있으니까 이렇게 찬란하다는 느낌인데 이게 만약에 밤이면 어떨까? 되게 무섭지 않겠어요? 마치 영화에서 뭐 위치숲, 마녀들이 나오는 숲인 느낌처럼 굉장히 기괴하다는 느낌도 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오늘 취업 특강이니까 이걸 보면 앞에도 말씀하셨지만 취업 내가 저 회사를 가야 되겠다, 어떤 회사를 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실 때 여러분들 되게 긍정적인 걸로 생각을 하시잖아요. 아까 말씀한 청량하다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 나무 딱 요 느낌이 우리가 보는 우리 학생들이 보는 취업 전의 느낌, 회사를 바라보는, 내가 가고 싶은 회사를 바라보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반대로 회사를 딱 들어가잖아요. 아직 혹시 회사를 들어갔다 오신 분도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거짓말하기 좀 편하겠죠. 한 번도 경험 안 했으니까. 회사 취업을 딱 하면 이 기업이 나는 어느 회사를 가서 어떤 일을 하는데 기업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복잡다단한 프로세스들을 거치잖아요. 나중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 각각의 부서가 어마어마하게 브런치 가지들을 뻗쳐 있어요. 그 부서들이 뭐 하는지를 아는 것은 지금 저 정도 되면 좀 알긴 알 텐데 저희 지금 신입사원들 작년에 들어왔던 신입사원들도 코로나 때문에 인사들을 못해서 회사에 어느 부서가 있는지 잘 몰라요. 그 정도로 회사는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거대한 조직들을 갖고 있어요. 물론 모두가 그런 건 아니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방송사나 미디어와 관련된 취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제가 경험한 곳은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던 기자들이 있는 보도국이 있죠. 그 다음에 PD들이 있는 뭐 예능국이나 교양국 같은 데들이 있죠. 경영부서직, 저희는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절대 아니거든요. 좀 이따 보시면 되게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취업 후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를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어떻게 취업 준비해야 되지 하고는 되게 막연한 느낌이 있는 거죠. 좋은 것과 두려움 이 사이에서 막연한 느낌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들이 그 막연함을 조금이라도 좀 해소시켜 드리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송사 또는 미디어 회사가 생각하는 인재상은 뭘까를 좀 제 고민을 해봤어요. 어떤 사람, 이 사람의 성품, 이 사람의 성격, 이 사람의 행동 양식 어떤 것들을 원할까라고 하면 우리가 소위 이제 기존에 MBC나 KBS, SBS, 심지어는 이제는 JTBC처럼 뭐 막 10년이 좀 넘은 방송사들도 소위 말해서 우리 레가시 미디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되게 오래됐다는 얘기죠. 이런 이 방송사들은 기본적으로 아마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대부분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우리는 창의적인 인재를 원한다. 그리고 우리는 혁신을 원한다. 공정한 방송을 위해서 공정을 원한다. 그리고 서로 협동하고 그래서 구성원들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좋은 얘기 다 갖다 붙였어요. 이게 보통 방송사들이 얘기하는 인재상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나 OTT 플랫폼을 통해서 내보내는 회사를 보통 이제 미디어 회사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 뉴미디어에서 사람을 뽑을 때는 조금은 방송과 비슷하지만 다른 부분이 있어요. 여기는 역시 창의나 혁신 이런 얘기는 좋은 얘기는 다 들어가는데요. 이런 쪽은 규모가 적거나 컴팩트하게 운영되는 회사들은 실험 정신이 뛰어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단어를 되게 많이 써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성공을 하고 도전 정신이 강한 예컨대
글로벌 OT, 뭐 틱톡이나 이런데 바이텐스 이런 데들에서 사람을 뽑을 때 우선적으로 그 가산점을 주는 부분이 뭐냐면 너 창업 경험이 있니? 창업 경험이 있으면 가산점을 줘요. 근데 걔가 창업해서 대박나면 거기 안 가겠잖아요. 그래서 왜 가는 거예요? 창업했는데 망했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산점을 줘요. 심지어 그 글로벌 OTT나 글로벌 그 IT 기업들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가 도전하고 실패한 거에 대해서 무엇을 얻었는지를 굉장히 좋은 값으로 사는 거죠. 얘들은. 그래서 뉴미디어 회사는 조금 달라. 왜 레가시 미디어는 이거 망하면 큰일 날 것 같거든요. 덩치가 좀 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뉴미디어보다 좀 작긴 한데요. 그렇지만 레거시 미디어들은 뉴미디어의 장점을 자꾸 따라가려고 하고요. 뉴미디어들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안정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레가시 미디어의 안정적인 조직 구성이나 안정적인 경영 운영 방식들을 조금씩 배워가려고 해서 여기가 좀 닮아가는 모습들이 있어요. 제가 인재상을 얘기하면서 왜 그 산업의 특성을 얘기하냐면 그게 바로 그들이 찾는 원하는 특징과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 그룹 간에 레가시 미디어 그룹과 뉴미디어 그룹 간에 이 전체에서 항상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 소개할 때 어떤 우리는 이런 인재상을 원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혹시 예상되시는 게 뭘까요? 말씀 안 하시면 할게요. 반드시 여기에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뛰어난, 소통 능력이 뛰어난 이런 사람을 찾는다고 늘 얘기를 해요. 뭐냐면 상대, 이건 회사예요. 왜냐하면 회사와 나의 이제 경쟁과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상대와 나의 강점, 약점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 회사의 특징, JTBC는 MBC랑 달라요. JTBC는 KBS랑 다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쓰시는 이제 속에서나 어떤 글을 보면 일반론, 방송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얘기를 써요. 그러면 그 일반적으로 쓰시는 건 일반적으로 평가를 받으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선 평가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간혹 그런 분들도 있긴 한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작년에 전형위원 하면서 557명의 자소서에는 없긴 했어요. 뭐가 없었냐면 JTBC를 지원했는데 TV조선이라고 쓰던가 아니면 MBC라고 쓰던가 왜? 둘 다 보니까 이 자소서를 소위 우리 방송용으로 우락가이 한다 그러는데 요것만 이름만 바꿔서 하는데 마침 그거를 못 바꿨어. 그런 경험 있으시죠? 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그 한계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특히 인사 관점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 진짜 안 좋아해요. 왜? 제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성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은 나는 실수인데?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557명에서 113명을 뽑으려면 약 430명을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떨어뜨리는 기준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다 보시면 소위 말하는 스펙이라든가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그걸로 떨어뜨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그렇게 오타를 써주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채점하는 사람 입장에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반드시 많은 회사를 지원하더라도 그 회사가 갖고 있는 강점, 특징,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회사가 어떤 인재상을 표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한 번씩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취업하려 하는 회사가 어떤 곳인지를 여러분들 반드시 분석에 가깝게 하셔야 되는데요. JTBC를 기준으로 하면 JTBC에 입사 원서를 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JTBC는 하나일지 모르겠는데요. 그 안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법인이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입사 지원할 때 이 두 개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컨대 잘 모르시겠지만 작년에 넷플릭스에 대박난 그 우리 한국 드라마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그 제일 이제 잘 나간 게 아까 처음에 이제 학장님 말씀해 주셨던 오징어 게임. 그리고 또 뭐 있어요? 기억나시는 거? 예, DP. 그리고 지옥. 근데 오징어 게임을 제외한 DP와 지옥은 JTBC 스튜디오에서 만든 드라마예요. 근데 제가 지금 뭐라고 그랬죠? JTBC라고 했나요? JTBC 스튜디오라고 하는 법인이 따로 있어요. 근데 가끔 안타깝게 여러분들이 지원서를 쓰거나 뭔가 얘기를 쓸 때 분명히 지원은 JTBC를 했는데 내가 이 회사를 지원한 이유 이런 거 쓰잖아요. 그럼 JTBC 스튜디오 얘기를 막 써요. 그러면 JTBC 입장에서는 우리 서로 법이 달라요. 패밀리이긴 하지만 원래 같이 있었다고 분리됐지만 요즘은 그 집이 잘 나가거든요. 스튜디오가 작년에 하도 송골 많이 시켜서. 근데 달라요 우리는. 그런데 내가 그 여러분들 글을 보는데 스튜디오 얘기를 막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떨까요? 얘는 스튜디오 지원할 애가 잘못 지원했네. 100%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싫을까요? 아니요, 감사해요. 네, 감 좀 주면 되니까. 그래서 내가 취업하려고 하는 회사가 정확히 그 법인이 어떤 법인인지 좀 명확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게 어려울지 모르겠는데요. 그 심사를 하는 입장 또는 면접을 보는 입장에서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우리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고 왜 지원했지? 이게 별로 좋은 점수를 주기가 어려워요. 그거를 만회하려면 진짜 끝내주게 면접을 잘 보거나 끝내주게 뭘 잘 써서 나 얘를 합격시키면 얘를 우리가 영입을 하면 우리 회사가 진짜 발전하겠다. 뭐 이런 대단한 슈퍼파워가 아닌 이상은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두 번째는요. 이제 법인을 제대로 우리가 공부해서 지원을 했다 하더라도 물론 경영직군들도 통합으로 뽑아요. 요즘 학부 통합해서 뽑나요 혹시? 학교에? 학부 단위로 뽑나요? 아니면 과 단위로 뽑나요? 홍대는 과 단위. 과 단위. 어디는 학부 단위로 뽑는 데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회사들도 그래요. 경영직군 뽑고 PD직군 뽑고 기자직군 뽑을 때 그 그룹 뭉텅뭉텅 뽑아요. 그래서 내가 그 부서에서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해보고 싶다 라고 하는 게 정확히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고 그 부서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반드시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이 뒷거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필요한 게 뭐냐면 연말 정기 인사 조직도라는 게 각 회사들이 있어요. 특히 언론사나 방송사들은 그런 것들이 온라인이나 신문에 다 오픈되어 있거든요. 또는 홈페이지 들어가면 나온 데도 있거든요. 근데 작년에 제가 그 전형위원 할 때 인사팀 지원하신 많은 분들 중에서 딱 한 명만 홈페이지에 회사 전체 조직도를 보고 왔어요. 딱 한 명만. 그래서 그 양반은 근데 사실은 회사가 매달 업데이트 하진 않아요. 근데 그분은 그래서 몇 명 JTBC 몇 명을 그 법인으로 보면 조금 달라서 하여튼 500여 명의 사람이 있는데 500여 명을 내가 어떻게 뭘 하고 싶다라는 식으로 면접할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면접관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얘는 좀 바꾸나. 근데 많을 것 같은데요.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만큼 약간 무관심해. 적어도 인사를 가겠다고 선택한 사람은 이 회사에 사람이 몇 명인지 그리고 인사에선 뭘 하는지를 파악을 하고 와야 되는데 제가 면접하다 보면 이 양반들이 그 부서가 뭘 하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인사팀 지원하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당신은 인사팀에 들어오시면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크게 딱 두 가지 얘기해요. 하나,
연봉 협상을 제가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해보고 싶습니다. 둘, 채용을 제가 진짜 인재를 뽑아보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회사 들어갔다고 신입사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죄송한데 연봉 협상 안 시켜요. 어떻게 시켜요? 신입사원한테 연봉 협상. 그리고 제가 한 20 몇 년 회사를 다녀봤는데 협상 잘 안 해요. 통보하지. 그런데 이 양반들이 되게 막연하게 듣고 와서 내가 연봉 협상을 합리적으로 해보고 싶다고 얘기를 하면 인사 그 이제 면접관 중에 인사 파트도 오거든요. 이게 뭐지? 진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경영기획을 지원하는 친구들한테 당신 경영기획에 와서 뭐 하고 싶냐고 그러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해요. 그렇게 어렵게 들어와서 한 몇 달에 또 나가시는 분들이 진짜 있어요. 또는 1, 2년 있다 나가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왜? 나는 여기 방송사에 들어와서 내가 뭔가 획기적인 일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시키는 거 보니까 또는 일을 하는 거 보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컨대 내가 기자는 좀 다른데 PD 뭐 예를 들어서 JTBC 아는 형님을 내가 너무 재밌게 봐서 나는 아는 형님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요. 해서 입사 지원 딱 해서 합격했어요. 그럼 굉장히 훌륭한 친구잖아요. 근데 그 사람 너 합격했으니까 다음 달부터 내 아는 형님 같은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봐 할까요? 안 해요. 뭐 방송에서 그런 거 많이 봤죠. 맨날 밤샘하고 뭐 사람의 몰골을 안 하고 다니는 PD들이 많잖아요. 그만큼 힘든데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 자기만의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저연차 직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오늘 괴리감이 있나 봐요. 내가 합격만 하면 내가 삼성전자만 들어가면 이 반도 시장을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고 들어오면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서 실망해서 나가는 친구들이 꽤 많은데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사를 구원하거나 이 나라를 구원할 생각을 하지 말고 다녀라. 그래서 내가 입사해서 날 왜 이 일밖에 안 시켜? 이런 생각을 저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우리 후배들한테 얘기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은 그 부서가 뭘 하는지 정확히 파악을 안 하고 들어와서 그런 것도 있어요. 왼쪽에 있는 건 JTBC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JTBC의 각종 부서들이 나와 있는 거고요. 그럼 JTBC만 저런 거 아닌가? 라고 하는데 오른쪽은 잘 안 보이시죠? 오른쪽은 MBC의 조직도입니다. 대충 봐도 여러분들 보시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방송 조직도보다 훨씬 더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그 공채를 하거나 뭐 할 때 보면 예시 부서들을 써줘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 예시 부서들이 사람 필요한 부서들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그 부서에 대해서는 알아보고 가시는 게 좋아요. 예컨대 우리가 정책 그러면 여기 위에 미디어 정책 담당 있는데 여러분이 게시판 공지하신 것처럼 미디어 띄고 정책 띄고 담당자 이렇게 해서 면접 보시면 면접 망했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허투루 쓰지 않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적어도 네이버에 쳐서 없다고 네이버에 쳐봤는데 없던데요 라고 하지 마시고요. 필요하면 내가 가고 싶은 삼성이든 현대든 어디 뭐 두산중공업이든 어디든 필요하면 그런 여러 가지 네트워크들을 동원해서 이 조직도를 구할 수 있으면 구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 그 회사를 파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인사팀 강의에 오면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얘들 비밀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부정적 단어와 긍정적 단어를 잘 구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중에 어떤 게 우리가 써야 될 단어겠어요? 긍정적 단어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부정적 단어 되게 많이 써요. 그 다음에 MBTI 활용 연습이라고 제가 썼는데요. 그 회사의 특징마다 또는 업의 특징마다 필요로 하는 인재상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MBTI를 적정하게 충분히 이건 제가 뭐냐면 MBTI 결국은 나의 성격이잖아요. 나의 성격의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뭔지 꼼꼼함이 소심함과 꼼꼼함이 종이 한 장 차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기 성격의 장단점들을 잘 파악해서 그런 것들을 긍정적인 단어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친구한테 좋은 점수를 안 줬는데 왜 안 줬냐면 스펙은 스펙대로 자기소개서는 자기소개서대로 따로 가요. 따로 공부하게 따로 공부. 내가 스펙에서는 뭐 아까 해서 토익 한 985점, 990점 맞으면 잘한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되게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 왜 열심히 했는지에 대한 얘기는 자소서에 자기소개서에 한 줄도 안 나와. 도대체 얘는 스펙이랑 자기소개서랑 왜 따로 노는 거야? 그러니까 스펙은 스펙대로 쌓고 나는 그런데 정말 어이없게 자기소개를 할 때 굉장히 단순한 저는 인사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뭐 이런 걸 써요. 그러면 되게 당황스럽거든요. 이거는 이제 무슨 고입 그 자소서 쓰는 것도 아니고 대입 자소서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의 프로페셔널한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게 회사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글쓰기의 수준이 뭐 자기소개서 뭐 이런 거 쓰는 거 있잖아요. 대입할 때 그 고등학교 수준에서 멈춰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특히 사례를 들어서 자기를 소개하는데 그 사례가 마치 대학생의 사례가 아니라 고등학생, 중고등학생의 사례를 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은 제가 좋은 점수를 주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4년 동안 고생을 했으면 왜 고생을 했고 그게 나에 어떻게 투영됐는지 나의 생활이나 이런 거에 어떻게 반영됐고 내가 생각하는 취업관이나 내가 생각하는 직업관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써주셔야 이거와 이게 매칭이 되고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꼭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인데요. 이력서와 자소서는 나를 소개하는데요.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여기서 유는 기업이겠잖아요. 일 거잖아요. 내가 중심이 아닌 저 사람의 입장에서 써야 되거든요. 근데 네가 나를 필요로 하는 건 이런 이유 때문에 라는 식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역지사지하는 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핫 이슈가 무엇인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특히 미디어 회사를 보면 요즘에 가장 트렌드한 얘기가 NFT, 뭐 메타버스, 방송사 공정, 콘텐츠 이런 얘기들이 있거잖아요. 이런 얘기들을 쓰는 친구들과 안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본인의 직무 연결고리랑 무관하게 쓰는 건 도움이 별로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JTBC 사원을 뽑는데 혼자서 JTBC 스튜디오 얘기를 막 하고 있으면 이 친구는 딴 데 보내드려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자신감 있는 거 좋아요. 그래서 나타나거든요. 자신감이. 그런데 이게 자만이랑 달라요. 그래서 질문에 우리가 계산해야 될 점이 뭔지를 써보세요.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논술 시험에. 근데 그거를 본인의 생각을 자신감 있게 쓰는 게 좋은데요. 아까 진짜 제가 말씀드렸지만 잘 봐 이제 내가 알려줄게. 너 이렇게 하면 성공하는 거야. 이렇게 쓰면 그 채점하는 사람들, 면접관들, 심사위원들이 보면서 기분이 묘해요. 당연히 좋은 점수는 안 나와. 빅픽처, 와일드 픽처의 차이점이 뭘까요? 헛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들어오면 시청률 제가 10% 보장하겠습니다. JTBC가 지금 가장 못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했을 때 그거 다 고집어대로 믿지 마시고 그 워딩을 최대한 겸손하게 그리고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되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일드 픽처는 아니고요. 거친 건 안 돼요. 면접 보러 가실 때 내가 뭘 썼는지 어떤 얘기를 했는지 반드시 복기하고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강조하는 직무. 여러분들 면접 볼 때도 그런 얘기 물어보는데요. 여러분들은 막연하게 편성이 가끔 또 헷갈려 해요. 편성이랑 제작이랑. 분명히 나는 편성을 지원했는데 답변할 때 보면 내가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제작이거든요. PD가 할 일이지 편성 PD가 할 일은 아니거든요. 편성 여러분이 지원하는 업무, 회사, 정보 이런 것들, 산업 트렌드
반드시 캐치를 해서 흔히 제가 이제 불문과 교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흔히 생각하기에 미디어 기업이면은 신방과를 가야 돼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그거에 관한 좀 뭐 고정관념이라든지 좀 어떻게 그거를 그런가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러니까 경영 지원, 그러니까 경영 기획팀은 경영을 전공해야만 갈 수 있나? 전혀 아니고요. 그러니까 법은 좀 다르지만 빨리 습득하고 이 조직에 빨리 적응하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거를 보기 때문에 학과는 제가 볼 때 진짜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네. 없으시죠?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